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차 시이고요.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수 법칙 중에서 첫 번째 공식이 있는데 그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법칙을 영어로 쓰면 exponential law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exponential이 지수, law가 법칙이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에요. expon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거듭 제곱에 가깝습니다. 어디서는 이제 exponential 이렇게 하면 이건 지수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exponential은 거듭 제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지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거듭 제곱 법칙, 이거랑 인덱스 로우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지수 법칙.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어떨까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목차 있죠.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 목차에 나오는 그 인덱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를 갖다가 이제 지수라고 해갖고 이거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할 때 지수 법칙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지수 법칙이라고 하나 묶는 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식의 형식이 같거든요. 형식이 거듭제곱 exponential law 이거랑 index law랑 두 개의 법칙 공식의 형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하지 말고 지수 법칙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exponential law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하는 네, 그 있죠.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이제 2에 n 제곱할 때 여기 있는 n이 자연수일 때만 한정을 해서 써요. 자연수일 때만 한정을 해서 쓰는 법칙을 지수 법칙 중에서 exponential law라고 이제 하고요. 영어에서 index law라고 할 때 그때 요 지수 부분 여기 들어가는 이 x는 자연수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그 다음에 무리수도 되고 나중에 심지어 나아가서 대학교 때 이제 허수까지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쓰이는 이 대상이 여기에 있는 지수의 대상이 여기에서는 자연수만 가지고 이제 다루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그때 이제 요 x가 이제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확장이 되는 그때의 x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게 인덱스로. 근데 중학교에서 다루는 거는 exponential law라고 알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 법칙은 이제 몇 가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인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네 번째가 요거가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인덱스 로우에서 서로 여기에 뭐 서로 좀 다르게 생긴 게 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 지수 법칙은 요렇게 이제 3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수 법칙은 요렇게 2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지수를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쓰는 요 법칙과 여기서 쓰는 법칙은 서로 같은 법칙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이쪽 부분, 일단 맨 처음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거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법칙에 있는 지수부터 일단 다시 콕 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에서 나오는 이 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제곱에 해당하는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쓰여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 밑에 있는 숫자 5 이거를 우리는 미치라고 해요. 그래서 5의 제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를 2번 곱했다. 이거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5의 세제곱은 5를 3번 곱했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지수에 있는 요 거듭 제곱의 수만큼 우리는 이제 수를 곱한다 라는 거예요. 밑에 해당하는 요 밑을 n번 이제 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3번 곱한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지수 법칙 예를 든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2의 제곱은 2를 2개, 2의 세제곱은 2를 3개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하는 요 상황이랑 닮아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를 2번 곱하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2를 3개 이제 곱한 것을 전체를 곱하고 있으니까 총 2가 몇 개가 나온다? 2를 5개 곱하는 것과 똑같다. 앞에 계산 결과가. 그래서 2의 5제곱.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을 A라고 놓고 계산을 합니다. 밑을 A라 놓고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을 해보면 A의 제곱은 A가 2개 곱해져 있는 거고 A의 세제곱은 A가 3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A를 총 5번 곱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A의 5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A 5제곱의 지수 5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다?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에서 두 지수 2와 3의 합과 같음을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밑이 똑같게 될 때, 두 수의 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밑이 똑같을 때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그냥 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지수 법칙 첫 번째입니다.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여기에서 a가 m개 있고 여기서 a가 n개 곱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같은 항이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곱했으니까 결국 a가 몇 개 있는 것과 같다? a가 m 플러스 n개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에서 여기서 보면은 굳이 이렇게 이제 할 필요 없이 뭐만 해주면 된다. 밑이 똑같다. 근데 이제 그게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만 해주면 된다. 여기 있는 지수끼리 더해줘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간단히 하면 밑은 3이었고 곱해진 게 5개, 2개 있었으니까 총 3이 몇 개 곱해져 있는 것이다? 5 더하기 2 만큼 곱해져 있어서 이건 3의 7제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두 개의 수에 대한 곱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3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3개가 곱해져 있는 것은 어떻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앞에서 먼저 계산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먼저 계산을 하든 계산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가로를 생략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6제곱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a가 2개 곱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a가 3개 이거는 a가 6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밑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a가 총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6만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 먼저 요 앞에 거부터 곱해가지고 a의 2 더하기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6제곱을 곱해서 a의 5제곱 곱하기 a 6제곱이니까 a의 5 더하기 6제곱 해서 a의 11제곱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괄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앞에서 먼저 하나, 뒤에서 먼저 하나 계산 결과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A의 2 더하기 3 더하기 6 해가지고 A의 11제곱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은 여기서는 밑이 x인데 여기서는 밑이 y입니다. 맞죠?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밑이 똑같을 때 쓰는 법칙이에요. 중요합니다. 밑이 A로 똑같을 때 사용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이 다른 것끼리는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밑이 똑같은 것끼리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x 4제곱과 여기 있는 x랑 이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의 7제곱 곱하기 x 곱하기 y의 4제곱 곱하기 y의 5제곱 해서 밑이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x끼리 이제 곱해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밑이 x로 똑같으니까 여기서 7이고요. 이거는 x는 x의 1제곱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7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뒤에 있는 y 부분은 y의 4 더하기 5제곱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8제곱에 y의 9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푼 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와서 문제 1번이랑 문제 2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